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선생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치료실에서 환자분들의 물리치료를 담당하고 계신 한상민 선생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물리치료사 한상민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경이TV의 단골 주제가 있죠. 바로 근감소증인데요. 근감소증의 위험인자부터 예방법과 관리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쭉 해드렸지만 정작 중요한 운동법을 구체적으로 다룬 영상이 없더라고요. 자, 저희 CS에는 전문적인 운동치료사 선생님들과 멋진 운동치료 환경이 갖추어져 있죠. 치료받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운동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만 근감소를 예방관리하는 운동은 집에서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상민 선생님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근감소 예방관리 운동법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근감소증과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의 관계, 그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감소증이라더니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은 뭐지? 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기존의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 섬유수 및 단면적의 감소로 인해 뼈대 근육의 근육량이 저하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단순히 근육량 저하뿐만이 아니라 근기능 저하의 개념으로도 해석되면서 근육량 감소와 더불어 근력의 약화 또는 보행 속도, 신체 활동 수행 능력 등 신체 기능의 저하의 의미까지 확대된 거죠. 이런 추세에 맞춰 일본 정형외과학에서는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네. 이는 몸을 움직이기 위해 필수적인 뼈, 관절, 근육, 힘줄, 인대, 신경 등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주로 팔다리 근력이 약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근육량의 감소를 기준으로 하는 근감소증에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재반 운동 기능이 저하된 상태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사실 실제로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현재 근육량만을 체크하는 근감소증이 아니라 허약 노인들에게서 흔히 동반되어 나타나는 통증이나 관절 운동 제한, 균형 장애, 그리고 보행 장애 등을 일으키고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제한한다는 개념에서 이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훨씬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국내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모든 대상자가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 두 질환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예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은 세 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단계인 LS1은 이동기능 저하가 시작되는 단계, 2단계인 LS2는 이동기능 저하가 진행되어 자립생활이 어려워질 위험이 커지는 단계, 마지막 3단계인 LS3는 이동기능 저하가 심화되어 사회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럼 평가법과 운동법 모두 알려주실 거죠? 지금 곧바로 가보실까요? 운동법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평가부터 시행합니다.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의 단계 측정은 하지 근력, 보행 능력과 같이 신체적 움직임을 평가하는 도구를 포함해서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2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해당 평가 도구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준이 있으면 그 단계로 판정됩니다. 먼저 스탠드업 테스트입니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의자가 필요한데 본인 다리 무릎뼈보다 아래의 높이인 의자를 이용하여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의자에서 앉은 자세로 시작하며 양손은 교차하여 어깨 앞쪽에 위치합니다. 두 다리를 이용해 제자리로 설 수 있는지를 측정하며 두 다리로 서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어서 한 다리로 설 수 있는지 측정합니다. 두 동작이 어려울 경우 의자의 높이를 조금씩 낮춰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20cm 높이 의자에서 양발로 설 수 있지만 40cm 높이의 의자에서 한 발로 일어나지 못할 경우 LS 1단계, 30cm 높이의 의자에서 양발로 일어날 수 있지만 20cm 높이의 의자에서 양발로 일어나지 못할 경우 LS 2단계, 30cm 높이의 의자에서 양발로 일어나지 못할 경우 LS 3단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투스텝 테스트입니다. 출발 지점에 서서 앞쪽으로 최대한 큰 폭으로 이보를 걷고 출발 지점에서 착지 지점, 발가락까지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이 길이를 본인의 키로 나누어 체중값을 산출합니다. 제가 최대한 큰 폭으로 2보를 걸었을 때 길이가 2m 7cm, 즉 207cm입니다. 제 키가 160cm이므로 207 나누기 160을 하면 약 1.3이 나옵니다. 이러한 결과값이 1.1 이상 1.3 미만일 경우 LS 1단계,
0.9 이상 1.1 미만일 경우 LS 2단계, 0.9 미만일 경우 LS 3단계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더 높은 단계가 나온 검사를 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검사의 결과가 LS 1단계이고 다른 검사의 결과가 LS 2단계라면 더 심한 등급인 LS 2단계로 평가됩니다. 가장 먼저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양손을 교차하여 어깨에 위치하고 30초 동안 최대의 노력으로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연령별 정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몸으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면 책이나 물병과 같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중량을 높여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균형 및 보행 능력 향상 운동입니다. 먼저 한 발로 서기입니다. 이 운동은 정적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바로 선 자세에서 양손은 허리에 위치하고 한쪽 다리를 골반 높이로 들어올려 약 30초간 버티는 동작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5번씩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맨바닥에서 연습하고 익숙해질 경우 균형 패드와 같이 불안정한 지면에서 시행하면 더욱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자 걷기입니다. 이 운동은 실제 보행을 일부 변형하여 동적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실제로 신경계 손상 환자나 낙상 방지를 위한 보행 훈련으로 많이 사용하는 운동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걸음보다 발을 더 붙여서 걷는 것이 핵심인데요. 한 발의 발꿈치를 다른 발의 발가락에 바짝 붙이는 방식으로 천천히 걷습니다. 마치 외주를 타듯이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테이블을 가볍게 잡고 연습하시면 더욱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상 중에 틈틈이 연습하시면 균형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익숙해진다면 같은 방법으로 뒤로 걷는 방법도 가능하시고 눈을 감고 시행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악력 강화 운동입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악력은 전신의 근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악력의 감소는 근감소증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 근력 수준에 맞는 색상의 세라밴드를 선택해 준비합니다. 양 발을 어깨 너비보다 좁게 벌리고 서서 세라밴드를 발로 밟아 고정합니다. 반대쪽 끝을 손으로 잡고 손목의 힘을 이용해 천천히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동작을 15회씩 3세트 진행하면 됩니다. 세라밴드가 없다면 적절한 무게의 덤벨을 사용해 같은 방식으로 운동하셔도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의지로 독자적인 활동과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느끼게 됩니다. 항노화 그리고 면역을 지키기 위해서 근력을 지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한상민 선생님이 소개해준 근감소와 운동기능 저하를 예방관리하는 운동법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